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기업과 소상공인, 가정경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관세 정책 변화 등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올해 충북 경제를 전망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준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태환 청주 상공회의소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형채 충북 소상공인 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충북 경제의 현주소를 키워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연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불확실성을 선택했습니다. 예, 국외 측면으로는 트럼프 2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내 측면에서는 탄핵 정국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충북의 기업 및 소비자의 통계 지수를 보면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면 앞으로 많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국장님은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네, 이 충북 경제를 하나의 키워드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우리 충북 경제가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게 너무 불확정적이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탄핵 정국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북 경제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차태환 회장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예, 저도 뭐 정하기 어려웠었는데 풍전등화라고 예. 바람 앞에 등불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상고 시대를 쭉 이어왔었죠. 그러면서 지구촌의 여러 가지 전쟁, 또 우리 탄핵 정국, 이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런 것들이 모두 큰 바람, 우리를 위협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풍전등화로 정했습니다. 예. 네, 박형채 회장님. 예, 저는 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격이라고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삼고로 인해서 힘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헌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한 45%가량이 영업이익이 200만 원도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 어려운 상황과 실정 이것을 이 키워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짐작대로 경제 상황을 다들 어렵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 충북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차태환 회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충북의 경제 상황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뭐 기업들도 어렵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다. 예.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지금 뭐 2차 전지 쪽은 거의 뭐 고사 상태에 와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오창에 있는 굴지 대기업, 직접 2차 전지를 만드는 대기업은 한 40% 정도 예. 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를 만드는 또 굴지에 우리 오창에 있는 신생 대기업도 거의 뭐 60% 정도 감소한 생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어렵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지금 고사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 반도체 기업 중에 SK 하이닉스만 HBM 때문에 잘 되고 있고 예. 그 외의 반도체 기업들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뭐 S 회사라든지 N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소비도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김두한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방금 우리 차태환 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대내외적인 이런 불확실성의 확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그 생산이 작년 8월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소비 부진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예. 지표로서 우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또 기업 심리 지수가 있는데 이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밑이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계속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도의 그 반도체 수출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2차 전지 캐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 또 현재 경기 상황을 추측을 하는 경기 동행 지수도 작년 이래로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고용 지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우리 고용률이 전국 2위입니다. 77.7%인데 또 실업률도 낮은 편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고용률 지표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2개월 연속으로 좀 중과 추세에 있고 또 업종에 있어서 지식 서비스 업종이 지속적으로 중과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혼재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경재 회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떻게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현장에서는 좀 아우성입니다. 지표도 좀 어느 정도 말해주고 있는데 지표보다는 훨씬 더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식당에 가서도 이제 여쭤보고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로 그 타격받은 거 겨우 이제 그 빚을 갖고 났더니 좀 이제 장사가 좀 된다 싶어갖고 좀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 잘 되고 있던 상황에서의 그 50% 정도도 제대로 그 매출이 안 일어나고 거기는 저희가 그 뭐 한번 뭘 먹으러 가면 예약이 힘들었던 데예요. 근데 뭐 예약을 몇 번 취소해도 그냥 좌석이 그냥 그 식당에 그냥 좌석이 사람이 없어갖고 아무 때나 어느 시간에 막 가서도 예약을 하고 뭐 그런 거 하나는 좋은데 그 사장님은 그 심정이 어떨까? 대단히 좀 뭐 어렵다고들 하세요. 네, 김현준 교수님, 뭐 도민 입장에서 한번 상황 파악해 주시죠. 작년에 그 탄핵 정부 시작된 이후로 그 많은 그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되고요. 또 투자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유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기름값도 비싸고요. 또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북 지역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기업 심리 지수가 좋지 않게 나타났고 최근 10년간 GDP 전국 GDP랑 그 충북의 GRDP를 비교해 보면 그 거의 패턴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간극이 좀 좁혀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충북 경제 그 추세를 살펴보면 전국 대비 약간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2023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충북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약 마이너스 0.4% 기록을 했는데요. 2024년도 수치는 이제 정확한 수치가 아직 안 나왔지만 GRDP랑 GDP를 계속 확인해 보면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것이 저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뭐 외부 상황이나 국내 상황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충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북 경제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한 국장님이 해 주시죠. 네, 하여튼 뭐 지금 우선 국내 성장률을 놓고 보면 기재부라든지 한국은행에서의 전망이 1.78%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충북도 경제 성장 폭이
둔화가 전망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그 지표도 있고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 수출 이런 것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국내 정치 상황이 또 안정이 되고 그러면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그러면 경제 활성화가 이렇게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트럼프 정부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이제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 수출을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또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고환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450원대 중반 그때 위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환율에 적용이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환율이 높다 보니까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우리 제조업종을 가진 우리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도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 스타트 회장님께도 말씀 주셨지만은 SK 하이닉스의 HBM이라든지 이런 게 미국 엔비디아에 계속 우리가 수출이 전액되고 있고 또 미국 그 2기 행정부의 트럼프 관세 정책이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더 부과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 요인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태원 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도 뭐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뭐 좀 유사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충북 경제는 대내외 불안 요소가 커지면서 전 산업 부분이 성장 둔화가 되거나 침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그 상공회의소에서 그 지난 12월 달 조사한 올 1, 4분기 기업 체감 경기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BSI라 그러죠.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70% 수준으로 코로나 절정기인 21년도와 비슷한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고요. 전분기 그러니까 24년 4, 4분기 대비 한 11% 정도가 낮아진 최고로 저점으로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중소기업하고 내수기업 쪽이 굉장히 낮고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또 수출기업들은 그나마 BSI가 80% 이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70%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우리 경영 항목으로 본다면은 주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쪽, 그 다음에 금융 쪽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우리 이 트럼프 2기 쪽을 저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약 한 4년 동안 한 600억 불 정도의 흑자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4년 동안은 흑자가 무려 1,5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대한 어떤 통상 압력을 굉장히 고강도로 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해보고요. 또 고환율의 이제 여파가 아직 저희들 그 한국의 내수 시장에 내수 기업에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환율이 고환율로 뛴 게 거의 이제 탄핵 시점 이후지 않습니까? 한 2달 정도 좀 지났는데요. 이게 이제 수입하고 오고 있는 이제 중이거나 아니면은 국내 이제 내수 재고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소진될 시점들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 3월 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 제조 원가에 반영이 될 거고 그게 나중에 또 한두 달 후에는 소비자 물가로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지금보다 물가가 더 많이 뛸 거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진 교수님. 또 트럼프 2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불확실성 하에서 전망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소비를 봤을 때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고 또 지금 고환율 시대이고 또 금리 문제도 있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정부 지출 같은 경우도 재정 적자 이슈로 세수 부족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출 같은 경우 트럼프 2기에서 관세를 굉장히 강조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으로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수입 같은 경우도 원자재라든지 부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지 않고 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축소 및 폐지하게 되고 또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또 무역 갈등 또 글로벌 공급망 또 보편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 부과 또 리쇼어링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이 증대하게 되면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AI 고성능 반도체라든지 조국 기술 투자를 늘리게 되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산업이 만약에 육성되는 정책을 후퇴하는 정책으로 바꾸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그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경태 회장님께서는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빚도 대출 잔액도 늘고 연체율도 늘고 있고 장기적인 그 내수 불황으로 인해서 매출 둔화도 갖고 있고 경기 전망도 역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부정적인 상황이고 이래서 적극적이고도 좀 과감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대응 이게 좀 필요하다고 소상공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네, 국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이 경제 불황은 뭐 단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둔화 이게 이제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또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예.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글로벌 경제 둔화가 수출이라든지 이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경제, 우리 충북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은 그 원인을 들 수 있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정치적인 불안입니다. 예. 이 국내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소비 심리가 대폭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박형세 회장님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기업 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불황의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 회장님은 그 이유를 어디서 보셨나요? 예, 저는 이유를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 2000년부터 2020년부터 초래된 그 코로나 19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때 당시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유동성 공급과 글로벌 그 공급망 위기에 따른 굉장히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그 이후에 오랜 기간 이제 팽창적 이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떤 산업 혁신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의 정상화가 좀 지연된 상황에서 우리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촉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강달러의 기조가 이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또 관세 전쟁이 또 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어떤 대내의 이 불확실성이 계속 누적되면서 기업의 어떤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또 경기 회복의 동력을 더욱 약화시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박 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그 기업가들이 자본을 더 투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생산 연령이 감소함으로 해서 생산 노동의 그 감소 부분들, 그러니까 노동의 절대 감소 부분들이 그 불황의 그 장기 불황의 이유가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의 그 지출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소비를 높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국민의 그 부담이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에 계속해서 고리로 그 불황의 원인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지역 살림살이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 우리 충북만 해도 그 지방 재정 자립도가 뭐 30%가 조금 넘는데 굉장히 재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중앙에서 걷어들인 그 세원을 가지고 우리 지방 교부세, 보통 교부세를 내려주는데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교부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현안 사업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재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방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요 현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어떤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차 회장님은 이렇게 지방 재정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세수가 많이 준 이유가 우리 정부의 감세 정책도 있지만은 예. 결국은 이제 기업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법인세 부분, 감세 주요 내용 중에서 또 우리 부동산이 이제 위축돼 있다 보니까 뭐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런 쪽들이 많이 이제 감소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세수가 감소되었지만은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뭐 소상공인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뭐 어려운 쪽에 많은 어떤 세수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쪽은 좀 덜 투입하는 이런 쪽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세수 감소 부분을 극복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인구 비중이 전체 20% 이상이라는 건데요. 이와 같은 초고령 사회 진입,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차 회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045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 비율이 거의 37%에 육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는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화는 이 거시 경제를 비롯해서 노동시장, 금융시장, 또 국가 재정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저성장과 경제 불황을 가속화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령화의 가장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노동 생산성의 저하라든지 또 생산 인구의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고령자를 계속 이제 고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K 로봇 등 이런 쪽으로 좀 생산성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초고령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국가 위기로 갈 수 있는 큰 그 팩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노동 공급력이 줄어들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의 어떤 그 다이나믹스가 떨어지겠고, 내수 경기가 또 위축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충북 지역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한 그 경제적 부담,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 그다음에 연금 등 이슈로 인한
청년과 세대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내수 부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박혜진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까 그 초고령 뭐 사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그 나이든 그 소상공인들이 요즘은 어떤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쓸 때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컴퓨터로 지원받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컴맹인 분들이 많아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지원책에서 단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지원책에서 대상은 되지만 그 지원책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좀 초고령사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잠깐 했었는데 그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소상공인 우리 살리기 그 중심으로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그 소상공인을 위한 그 대규모적인 추가 경정 예산 예.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전 사업장에 그 신용카드 그 소득 공제율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게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전통시장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착한 그 성결제 운동 예. 등 그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그 어떤 캠페인, 대대적인 대규모적인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로는 그 지역사랑 그 상품권 예. 내지는 이제 온누리 그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우리가 그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늘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 아마 도 예산하고는 별개 중앙 예산이기 때문에 도나 이런 데서 좀 잘 살피셔갖고 도의 그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 그 시군의 지자체에다가 그 온누리 골목형 상점가를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 확대를 늘린다면 그 도에서는 도 예산보다도 이제 중앙 예산을 쓰는 문제니까 이게 효율적이라고 좀 제가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예. 어떠한 그 불공정 행위들, 예. 그러니까 뭐 과도한 수수료라든가 책임 뭐 회피라든가 판촉 비용 떠넘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근절을 위한 그 법안들을 그 제정하고 개정하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우리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수 경기에 살리기에 나서야 되고 내수 경기 활성화가 곧 경제 위기 극복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가장 심각한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물가 대비 소득 문제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돼야 되고 금융 및 재정 정책도 해야 되는데 금융 정책에는 한계를 잇는 것 같고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 예. 같은 그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 재정을 초기에 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또 굉장히 큰 아까 뭐 고사 상태,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이나 우리 자영업자들 지원을 위해서 금융 지원을 좀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된다. 정책 자금 지원도 더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분들이 또 애로사항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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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이자가 높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제 높은 상태로 묶여 있으니까 더더욱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시중에 금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융기관 정부 차원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그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이제 사람들한테는 금융이자를 더 좀 많이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GRDP 대비 우리 충북이 제조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산업 구조를 어떤 이 지식 산업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내수 산업 기반을 하는 이런 이제 경제 체질을 일단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일반 제조업보다 물론 일반 제조업체들도 뭐 투자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유통, 관광, 의료, 뭐 지식 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큰 어떤 서비스 산업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어떤 세제 혜택,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지금 여러 말씀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하여튼 우리 저 차태현 회장님, 박경채 또 회장님, 또 김현준 교수님이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도에서도 그런 그 정책적인 지원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장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의 어떤 그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중소기업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자금을 좀 이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조건에 있어서도 상환 기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지원 기준을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개선을 통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와 더불어서 또 국내외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의 그 판로 확대하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자금 이게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또 지원을 하고 또 시대 추세에 맞춰서 온라인 판매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 도시 근로자 사업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형규 회장 말씀드렸듯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이것도 추경에 좀 담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격을 저렴하게 선도를 하는 착향 가격 업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이 좀 체감도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노력들 외에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뭐 제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장님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충북의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어쨌든 이 SOC 투자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뭐 민간 활주로 신설이라든지 뭐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뭐 전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가지고 그런 쪽에 어떤 뭐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비 심리 지수도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SOC 투자를 빨리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역화폐 발행 뭐 이런 것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 상공인수 차원에서는 우리 동네 상권 뭐 이용하기 캠페인이라든지 또 지역화폐 전통 그 시장 저 사용권 온누리 상품권이죠.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자는 그런 캠페인과 또 해외나 아니면 타 지역을 가지 말고 우리 충북 도내에도 좋은 관광지들이 많잖아요. 예. 도내 관광지를 이용한 여행을 하자 이런 쪽의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게 쌓이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작은 노력이 쌓여서 뭐 구체적인 효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네, 앞서 저희들이 그 어떤 큰 틀에서의 그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1번 1회 추경에 이런 민생 안정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담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게 이제 정책 자금 지원인데 저리의 정책 자금을 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950억 원 규모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결정을 했었고 이것을 상반기 중에 96%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은 100억 원을 좀 증액을 해서 전체 한 4,120억 원 규모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원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지원 조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설 투자 자금의 경우에는 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좀 늦췄고요.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경우에는 그 심사 기준이 이게 이제 그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점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금 혜택을 좀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육성 자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200억 규모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2,000억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좀 많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지역사랑 상품권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뭐 지금은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 지자체 내에서만 이걸 소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면 이걸 소비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안 그러면 사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추경에 이 사업을 좀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근로자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연인원 10만 명 규모로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연인원 30만 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손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이외에도 뭐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그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핀셋 쪽으로 좀 지원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 회장님. 그 대출, 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는 원금 그 탕감 지원을 요청합니다. 기존에 이제 한 10년 이제 분할 상환돼 있던 것들을 2년 거치 이제 8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중기부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나가서 4년 거치 이제 한 6년 상환으로 분할 상환으로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출 전환 보증을 할 때 경영 애로 조건이라고 하는 단서 조건입니다. 참가자의 이 자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대폭 좀 완화를 하고 그리고 금액을 좀 증액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적인 문제로 소상공인의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어떤 금융 지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도와주셔야 소상공인들이 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시대적인 변화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뭐 아까 신삼고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 시대적인 변화라는 게 우리 이제 온라인 구매가 대중화되면서 특히 국내 온라인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뭐 테무, 알리 뭐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더더욱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뭐 쉽게 폐업하고 쉽게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산업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한 빚 대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환을 한다든지 일부 많은 부분을 탕감을 해준다든지 전업 내지는 산업의 여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정책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재 회장님 먼저 해 주시죠.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하는 행사에 오셔서 2년 연속 처음으로 참석을 하셔갖고 2년 연속 참석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수조억 원의 예산을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감이 잘 소상공인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지사께서도
소상공인 정책과를 이제 선거 공약 때 거으셔갖고 소상공인 정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대에 못 미쳐 우리 21만 충북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어떤 실망만이 이제 남아있는 그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없애달라고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사각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산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풍수의 재해보험 같은 거를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1층은 되고 2층은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조금 탁상 공론적인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촘촘한 어떤 지원책을 만드셔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의료 정책에서 의사가 배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긴 얘기는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소상공인 정책들도 의사가 배제된 의료 정책을 만들듯이 소상공인이 배제된 의료 정책을 소상공인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소상공인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좀 우리 국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준 교수님. 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경기도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지역 민생은 더 힘들어지고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적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금융당국이 다 합심해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차태현 회장님. 네,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면은 점점 더 위축됩니다. 지금의 위기가 좀 어려움이 버겁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민관이 한 발 더 뛰고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이 어려운 부분을 성장의 기회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말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에게 파이팅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국장님. 네, 아까 우리 박경재 회장님 말씀 주신데 풍수의 재해보험 말씀하셨는데, 요게 저희 소관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저희들이 가서 중기부에서. 꼭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정책을 하거나 할 때는 사실은 뭐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여러 간담회라든지 이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이런 정책을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한 부분만 해결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이런 모든 분야가 선순환 구조가 돼서 잘 돌아가야만 이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서 하여튼 다각도로 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전략산업,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수소 산업 같은 미래 유망 사업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이런 것도 민선 8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비를 좀 촉진을 시키고 또 취약계층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밥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투자나 고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민선 8기 투자 유치가 56조 지금 현재 투자가 돼 있는데 이런 투자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이렇게 창출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도시 근로자
도시 농부 사업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산업 구조가 제조업종 중심의 이런 산업 구조인데 이것을 고부가 가치의 어떤 그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좀 체질을 개선하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도에서는 여러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경제 정책을 필요한 정책을 좀 이렇게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도민들께서 하여튼 저희들 경제에 그 많은 관심과 성원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죠. 경제가 민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